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교환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연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면접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교환학생 지원하시려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교환학생이라는 게 특성상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 지침도 다르고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도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걸 먼저 참고를 하시고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비용에 관한 거, 자기소개서에 관한 거, 어플에 관한 거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제가 그동안 올려놨으니까 그동안 올린 영상들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세요. 교환학생 면접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어로만 면접을 보는 경우, 이게 정말 학교마다 다르고 그 학교 지침마다 다른데 한국어로만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학교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영어로만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학교나 이런 식으로 영어권 국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어로만 면접을 보고, 그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로 지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언어, 제2 외국어로만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케이스로는 한국어와 그 타 국가의 언어를 섞어서 50대 50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0대 50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영어 면접을 반 보고 한국어로도 면접을 반 보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딱 서류를 합격을 했고 이제 면접만 앞두고 있어요. 보통 교환학생은 서류를 보고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면접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막막하시죠? 첫 번째 준비 방법은 먼저 합격자를 컨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다니고 계시는 본교에서 교환학생을 이미 합격을 한 합격자를 찾아서 컨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지인을 찾을 수가 없다 하신다면요, 교환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서한테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두드려 보시는 거, 두드리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합격 수기를 읽는 거예요. 이렇게 수소문도 했고 국제팀에 연락도 취해봤는데 저한테 조언을 줄 만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하신다면요, 합격 수기를 읽어보세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합격 수기를 그 국제팀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읽지만 학교를 검색을 하고 면접 어떻게 봤는지를 저는 완전히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도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그런 후기를 꼭 읽어보시고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힘든 경우에 합격자를 찾을 수가 없고 합격 수기를 읽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뽑아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상 질문은 저는 크게 5개에서 7개 정도를 준비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예상 질문을 뽑아도 그게 다 나오리라는 법도 없고요. 그걸 다 익히고 면접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5개에서 7개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이 예상 질문을 뽑으실 때는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준비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나올 문제는 꼭 준비를 하겠다, 정말 누가 봐도 당연하게 나올 만한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것만은 내가 준비하고 들어가겠다 각오를 하시고 예상 질문 뽑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 답변을 작성합니다. 이 예상 답변은 저 같은 경우에 한국어로 먼저 적었어요. 한국어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었습니다. 허황된 꿈이나 본교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 내 전공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국어로 먼저 적은 다음에 이걸 영어로 바꿔서 다시 쓰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당연히 한국어와 영어는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적었던 느낌과 동일한 느낌을 영어로 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먼저 적어야 두뇌 회전이 빨리빨리 되고,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쓰다 보면 생각도 같이 막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국어로 일단 먼저 적고 그걸 영어로 바꾸는데 당연히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영어 면접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어휘력이 막 유창하고 내가 얼마나 막 말을 잘할 수 있고 이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해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옮길 때는 이 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나 답변이 영어로서 객관적인 정보가 분명하게 면접관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영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바꾸실 때는요, 팝업
팝하거나 이런 번역기 최대한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면 면접장에 들어가면 어차피 나의 언어로 내 생각대로 이 영어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팝하고로 번역기를 돌리고 그거를 그냥 단순히 외워가거나 익혀가잖아요. 그럼 면접장에 들어가서 저는 떨리도 떨리는데 그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전 그거는 너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영어를 못하시더라도 최대한 내가 아는 단어, 내가 아는 문장 구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영어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답안을 준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암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암기는 정말 비추합니다. 암기를 하는 순간 너무 떨리고요. 암기를 하는 순간 면접장에서 100%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대신에 이거를 예상 답변을 적어 두셨다면 계속해서 읽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을 생각을 해냈지, 내가 이 질문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었었지 라는 걸 계속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냥 꾸준히 읽고 입에 감길 수 있도록 그 키워드들이, 답변에 있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쏙쏙 박히도록 계속해서 읽었어요. 왜냐면 동일한 질문이 나오는 확률이 너무 적고요. 어떻게 딱 똑같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문장 자체를 달달달달 외워서 가는데 다른 질문을 했다, 그럼 너무 당황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키워드 위주로 외웠다면 다른 질문이 나오더라도 만일 같은 카테고리라면 이 내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들을 어떻게든 이용을 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에 익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전날 집중 공략이에요. 저는 하루 전날 너무 떨렸어요. 영어 면접이라는 걸 인생에서 처음 보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너무너무 많이 떨었는데 하루 전날에는 어떤 걸 했냐면 5개에서 7개 정도 질문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5개에서 7개 중에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 면접관이 꼭 물어볼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다라는 한 2개 정도를 뽑으시고, 그건 정말 그 나머지들보다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집중 공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예상 질문을 준비했을까요? 저는 총 6가지의 예상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미국을 선택했느냐예요.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 갈 수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하필 왜 너는 미국을 선택했느냐, 이걸 면접관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았고, 실제 면접 후기를 읽어봤을 때도 이거 질문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국을 선택했느냐를 첫 번째 질문으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일지망 대학을 선택했느냐예요. 이것도 합격 후기에서 엄청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요. 제가 면접관이라도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왜 일지망 대학을 선택했느냐. 세 번째도 두 번째 질문이랑 일맥상통하는데요. 왜 이지망에서 오지망의 대학을 선택했느냐입니다. 제가 면접관이라면 일지망 대학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하겠지만 이지망과 오지망을 선택한 이유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교환학생이 나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왜냐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교환학생을 꼭 가야만 하는 학생, 이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이걸 앞으로의 대학생활에서 잘 활용할 학생을 뽑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환학생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이걸 질문으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환학생으로 이루고 싶은 학술적 목표예요. 학술적 목표와 비학술적 목표를 자기소개서에도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읽으신 면접관 분이라면 이 학술적인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이걸 예상 질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교환학생으로 이루고 싶은 비학술적인 목표예요.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게 자기소개서에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걸 주된 주제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 같다 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예상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어떤 예상 답안을 준비했을까요? 학생은 이번 교환학생에 있어서 왜 미국이라는 국가를 선택했나요? 제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저의 꿈인 글로벌 마케터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글로벌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수적인데요. 이 영어권 국가인 미국을 감으로써 저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마케터에게 필요한 역량에는 국제 경험이 있어요.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고 다양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감으로써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과가 디지털 미디어 학과예요. 근데 이 미국에는 할리우드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등등 거대한 미디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의 학과인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공부함으로써 저의 전공을 보다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학생은 왜 일지망으로 엔디컷 대학을 선택했나요? 먼저 첫 번째로 이 학교가 기숙사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할 것 같아서 이 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학교가 그 수업 내 정원이 25명 내외로 굉장히 소수 정예 수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과 토론식 수업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수업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학교는 교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광고 동아리에 들어감으로써 친구들과 함께 광고 캠페인을 직접 기획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일하게 동계방학 인턴십이 있는 학교라서 이 학교에 가서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동계방학에 미국 인턴십도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래서 꼭 서칭을 그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지망, 5지망까지는 아니더라도 1지망이더라도 엄청 구체적으로 서칭을 해보시고 그 정보에 기반한 본인만의 이유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환학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저는 이 교환학생을 통해서 저의 영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로 인해서 저의 꿈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은 교환학생에 가서 꼭 이루고 싶은 학술적인 목표가 있나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소수정예 수업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을 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 학교의 글로벌 빌리지라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학교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회를 꼭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광고 캠페인을 기획해보는 그러한 경험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학생은 교환학생에 가서 꼭 이루고 싶은 비학술적인 목표가 있나요? 저는 비학술적인 목표라고 하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고 또한 인턴십, 동계방학 인턴십을 꼭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 객관적인 정보가 명료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셨다시피 다른 질문이지만 답변이 굉장히 유사하죠. 연관성이 있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게 유사하게 준비를 해서 교환학생에 대한 목표가 내가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걸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영어 면접은 과연 어땠을까요? 먼저 면접관님은 두 분이셨어요. 처음 보는 교수님들이 앉아 계셨고 면접을 보는 학생들은 총 3명이었습니다. 3명 모두 다 1지망을 미국으로 쓴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2대3의 면접이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면접 분위기가 엄청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떨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면접 진행 방식은 영어로 질문을 하시면 영어로 대답을 하고 한국어로 질문을 하시면 한국어로 대답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떤 면접 질문을 받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왜 1지망 대학을 선택을 했느냐였습니다. 이 질문은 전 나올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던 게 면접 후기마다 무조건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대로 대답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영어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또한 영어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환학생 가고 싶은 이유를 저의 학술적인 목표, 비학술적인 목표, 그리고 나의 진로 방향 등을 잘 버무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2지망에서 5지망의 대학을 가도 되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꼭 1지망을 가고 싶다는 걸 어필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살짝 전략적으로 저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꼭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 3가지의 질문이 영어로 들어왔고 나머지 질문은 한국어로 받았는데요. 한국어 질문 첫 번째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내 활동이 있느냐 였습니다. 저는 하고 있는 교내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혹시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있느냐 였습니다. 제가 그 해외 봉사를 했던 경험도 말씀을 드리고 해외 탐방을 갔다 온 경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행도 물론 다녀왔고 했지만 갑자기 그 면접장에서 저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웃길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이랑 연관을 지어서 최대한 해외에 나가본 경험을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학교생활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를 말하기 위한 저만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의 면접 후기는 생각보다 분위기 따뜻했고 예상 가능한 질문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다지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들어간 순서대로 질문을 받았거든요. 다행히도 저는 마지막 자리에 앉아있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면접을 같이 보는 분들 모두 다 영어를 너무 잘하시고 그래도 되게 면접장에 들어가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영어를 못하더라도 준비한 답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영어를 잘하는 척을 조금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옆에 사람이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기를 죽지 말고 왜냐면 교환학생을 뽑겠다는 거지 영어 능력자를 뽑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기죽지 마시고 열정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교환학생에 가서도 이 학생이 얼마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학생일지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일지를 보지 이 학생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를 보는 면접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면접관분들이 면접을 보는 이유가 우리 학교의 대표로서 다른 나라에 나가서 공부를 할 학생인데 이 학생이 정말 그렇게 대표로서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럴 만한 인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열정, 본인의 책임감, 본인의 끈기 그런 것들을 계속 어필하시면서 저 교환학생 보내셔도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를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응원해드리고 본인을 믿으시고 본인이 준비한 것만 다 얘기하고 나와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들과 비교는 하지 마시고 정말 본인이 준비한 걸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뿌듯한 일이니까요.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면접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정말 바쁘게 달려왔네요. 제가 좀 너무 빠르게 얘기해서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면접 관련해서 혹은 정말 면접 아니더라도 교환학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지금 Q&A 영상도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Q&A 해주세요 라고 올리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면 정말 제가 아는 한 충분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는 분들 정말 응원드리고요. 도전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다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이 면접까지 끝내시고 교환학생을 딱 합격하셨을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본인들이 교환학생 합격하고 나서 마주할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